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페이지 140페이지고요. 제목은 의도의 조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위치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트랜서핑 중에서도 조율이라고 하는 대주제 안에서 의도의 조율이라는 소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조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율하면은 현악기를 떠올리면 좀 쉬워요. 그래서 기타를 떠올리시는 것도 괜찮죠. 기타 줄이 있으면 이 줄을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조화가 되죠. 하모니가 일어나죠. 하모니는 항상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일치되는 그런 에너지, 주파수가 나오게 되죠. 조율이 되지 않은 소리는 어때요? 서로 소리가 각자 뒤엉켜서 이것은 소음이 됩니다. 소음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부자연스럽고요. 이러한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팎으로 모든 사람과 그리고 공간과 사물과 모든 것들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고 했죠. 에너지체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교류하는 것도 에너지의 교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너지가 조율이 잘 이루어지면 조화가 일어나고 조화는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일치, 아름다운 교감이 일어나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벌어지고 인간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내 영혼과 마음의 조화 상태, 이것도 일종의 조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조율이 필요한데 중요성의 조율, 트랜서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중요성의 조율.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게 되면 잉여 포텐셜이 발생을 하고 그 불필요한 에너지로 인해서 그것을 회복하려는, 균형을 다시 잡으려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균형력이라고 하고, 균형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부메랑이 날아온다고 그랬죠. 역풍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 뜻에 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 그랬냐? 중요성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중요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조화를 깨트리는 일이거든요. 에너지의 균형을 깨트리는 일이거든요. 자연이든 우리의 내적인 질서든 간에 항상 에너지는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균형을 이루려는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적인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중요성을 낮추는 거죠. 근데 중요성을 낮춤으로써 우리가 내적인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그 목적은 뭐예요? 원하는 현실을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죠. 가능태 공간에서 거울의 법칙을 통해서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는 것, 뜻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내가 환경의 현실에 통제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내가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것,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옵니까? 첫 번째는 내적인 일치. 그것은 내적인 일치는 중요성의 조율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적인 일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에너지가 복원되게 되고요. 또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죠. 그럼 그 강화된 에너지, 힘을 키웠으면 그 힘을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쓰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원하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의도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면으로 의도를 조율해야 합니다. 중요성을 조율할 뿐 아니라 외부의 가능태 공간과 조율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의 조율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능태와 내가 조율을 한다는 것은 가능태 공간과 일치되는 것이고 조화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외부 의도를 타고 나의 현실로 원하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 내가 원하는 삶의 한 현실의 한 장면, 그리고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조만간 머지않은 미래에 나의 현실이 될 거라는 거죠. 실제의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의도의 조율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의도의 조율은 중요성의 조율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조율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의도의 조율에 대한 이제 제목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제목을 풀어주면은 오늘 결론은 끝난 거예요. 의도의 조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의도의 조율을 하느냐? 자, 이것은 특별히 비관주의자를 위하여, 비관주의자를 위하여. 오늘 그 다루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비관주의자를 위한 내용이에요. 비관주의자를 위한 내용. 부정적인 사람들, 현실 비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의도의 조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비관주의자를 위한 내용인데 재밌게도 비관주의자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비관주의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 따르면 사실 비관주의자인 여러분은 이미 현실 창조의 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뜻대로의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뜻이라는 게 비관적인 뜻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뜻이라는 거죠. 그 뜻에 따른 삶을 정확히 끌어왔고 끌어오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그 역시 여러분들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뜻한 삶을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창조한 것이다. 문제는 부정적인 현실을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에 관한 한 여러분들은 달인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비관주의자라고 그러죠. 비관주의자.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비관주의자 역시도 사실 이 에너지 법칙을 정확히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 반대편의 에너지, 긍정적인 방향, 낙관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미 우리는 부정적인 현실을 창조한 것처럼 그것을 선회해서 방향을 선회해서 긍정적인 낙관적인 정말 찬란한 현실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 왜?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비관주의자들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 사념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비관적인 에너지 사념체에 갇히게 되면 사실상 펜듈럼에 계속 포획당하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사념체를 계속 방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부정적인 사념체를 방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태도를 보이고 세상을 비관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이것을 계속 해왔죠. 자,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영혼과 마음이 일치돼서 했죠. 영혼과 마음이 일치돼요. 여러분 비관할 때는 왜? 세상을 원망할 때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가 돼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완전히 일치된다고요. 그래서 분노의 화살이 정확하게 꽂힙니다. 원망의 화살이 정확하게 가서 꽂혀요. 정확하게 아주 강렬하게 가서 꽂혀요. 그 가능태 공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실로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맞이해서 또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럼 그렇지 하면서 역시 이 세상은 나를 돕질 않아. 역시 이놈의 집구석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군. 역시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역시 내 인생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만. 역시 내 안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만.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남을 등쳐먹고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들 투성이야. 차라리 조용히 문을 닫고 나 혼자 지내자. 자, 계속 그런 사람들 보내니까 어때요? 가능태 공간에 정확하게 꽂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관주의자의 관역, 하나는 긍정적인 낙관주의자의 관역.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에서 사념을 보낼 때 부정적인 관역에 관한 한 계속 명중을 하는 거예요. 명중을. 적중하고 명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외부 의도는 오케이 하고 알았어 하고 그 현실을 되돌려주는 것이죠. 이 패턴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여기서 나와서 그 구조를
그대로 살린 채로 방향만 선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네,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비관주의자를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관주의자였던 여러분들은 사실상 현실 창조자였다. 여러분들은 사실상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트랜스퍼라고 볼 수 있다. 네. 뭘 알면요? 이 구조를 깨달으면. 그 비관도 나름 맛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비관하는 게 나름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삶의 과정 가운데서 특히 청년 시절에는 그것도 일종의 멋이 있거든요. 나름 멋이. 예. 세상을 비관하고 약간 염세주의자처럼 이렇게 사는 게 나름 맛도 있고 멋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 빠져들면 안 됩니다. 빠져들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의 세계관이 되어버리면 그럼 이제 삶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한 현실로 떨어지게 돼요. 인생 트랙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왜 빠져드냐면요. 생각대로 되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자꾸 그 비관적인 생각에 현실에 자꾸 젖어들게 되면 그 나름대로 맛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대로 되거든요. 부정적인 것에 관한 한 생각대로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너도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구만. 역시 너도 마찬가지였어.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런 반응을 보일 만한 현실이 계속 나오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현실을 이제 비관적인 현실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게 돼요. 비관적인 신념을 확신시킬 수 있는 현실의 증거만 자꾸 수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강화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화된 에너지가 정확히 가서 꽂히는 거고 그 꽂힌 현실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계속 이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망하고 비관하면서 저 너머에 꿈 같은 어떤 이상을 막연하게 꿈꾸고 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선택의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요.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선택해보세요. 일단.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트려 나가셔야 돼요. 이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셔야 돼. 길을 의도적으로 잃으셔야 된다고요.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이 패턴에 젖어들게 돼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비관적인 현실을 기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예요? 비관적인 현실을 여러분들이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의 방향을 선회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크게 바꾸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이제 이것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책을 보면서 부연을 하면 돼요. 140페이지 펴셨죠? 140페이지 보시면 처음 도입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저는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제 환경, 현실과 그 현실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태도.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큰 별이, 반짝이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기 위해서 분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러한 조그마한 사다리로 길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힘겹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 낙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길이에요. 그러나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 이 길로 와야 된대, 여기서는. 그리고 열심히 지치지 말고 올라오래. 원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은 필수래.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겨야 한다. 네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너는 지게 된다. 정신 번쩍 차리고 머리에 찬물을 끼얹고
정신 번쩍 차리고 여기에 올라서 승자가 되어라. 저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들의 성공이라는 문과 길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뭐가 놓여 있냐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이 내려오는 길이 미끄럼틀 슬라이드, 슬라이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정신 잘못 차렸더니 떠밀려서 슬라이드를 타고 쭉 내려와요. 그래서 꽈당 떨어져요. 또는 저쪽에 뭐가 있나 해서 봤더니 바로 낭떠러지야. 아이고 사람 살려 하고 또 바닥 떨어져요. 예.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기를 쓰고 하다가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오든가 아니면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겠다고 하고 여기를 붙잡고 있는데 내려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자니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와서 날 떠밀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과 그 길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펜듈럼이 알려주고 있는 길이죠. 그래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그래, 어차피 이 세상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공을 이루어내고 말 거야. 나는 도끼를 품고 아주 독하게 성공을 하고야 말 거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빛나는 저 자리에 앉고 싶어. 나는 부를 이루고 말 거야.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말 거야. 나도 저렇게 멋진 집에서 멋진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호사롭게 살고 싶어. 자, 이제 꿈을 꿔. 그리고 이제 그 꿈에 이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제 가요. 네. 역시 이 길이 맞나 보다. 아, 이 길로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대. 아, 그래. 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양처럼 살면 안 된다. 늑대처럼 살아야 된다. 뱀처럼 살아야 된다. 네. 친구를 조심해라. 가까운 사람들 조심해라.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이 세상은 다 속이고 빼앗는 사람들 투성이다. 네가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네 자신만을 믿고 가. 아무도 믿지 마. 그리고 사람들을 할 수 있다면 이용을 해. 마음껏 이용해. 이런 식이에요, 이제. 이런 식. 그리고 뭐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돈을 벌면은 그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좀만 기다려보자. 대박이 날 거야.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 한 부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현실과 맞짱 뜨는 사람들. 펜듈럼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펜듈럼의 규칙에 순응하는 사람들. 다 이쪽 유형이에요. 한마디로 내부 의도가 강한 사람들,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 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엔 소수의 사람들은 오르긴 오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바로 나락으로 미끄럼틀 타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물러날 수도 있고요. 또는 완전히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유도전이죠. 네, 완전히 다시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형국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어도 불안해요. 계속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떠밀려서 언제 이 자리를 잃어버릴지 몰라요. 자, 이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쪽 길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오르다 점점 낙오되고 결국에 소수의 승자만이 남게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의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이걸 바라보다가 너무 벅차. 너무 벅차.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뒤에는 벽이 딱 쳐 있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아. 그리고 여기 앉아서 현실을 비관합니다. 예, 현실을 비관해요. 이 더러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는 것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사람도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낼래. 그리고 세상과 등지고 이렇게 혼자서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이 비관주의자가 여기에 있죠. 비관주의자. 이 비관주의자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힘든 사람들입니다. 늑대나 뱀이 되지 못한 분들, 네, 더 힘든 사람들이죠. 네, 여기서 성공을 꿈꾸지만
이룰 수 없는,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적꿈.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면으로는 이상적인 꿈을 키우면서, 욕망을 키우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조차 안 되면은 이제 완전한 자기 비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 무대 뒤의 사람들. 자, 잘 봤더니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기웃기웃거려요. 올라갔다 내려와 보고 미끄럼틀 오르내리는 사람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충분히 멀리 가서 보고 둘러보다 보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어봐. 이 벽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벽 뒤에? 그래서 벽 뒤에 길이 있는 것 같아서 돌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 자, 여기에 별이 크게 떠 있는데 이 별을 이렇게 줄이 내려와 있네. 줄이 내려와 있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을 보니까 이 줄을 붙잡고 그냥 당겨버리네. 네. 힘들이지 않고 끌어오네. 저 별을 끌어오네. 여기에 엄청난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이 별들 위에 앉아가지고 여유를 즐기고 있네. 자기만의 별을 만들고 놀고 있네. 안전한 곳에서. 자, 이게 이제 트랜서핑이에요. 이게 트랜서핑. 예. 이 질서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 분투함이 아니라 이쪽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 이게 이제 의도를 조율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바로 이 펜듈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규정하고 있는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사다리 오를 수 있죠. 하지만 오를 필요를 못 느끼죠. 왜? 다른 방식이 있으니까. 나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나요?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네, 나름 나의 의지와 힘을 사용합니다. 아, 저 별을 끌어와야겠다. 뭐예요? 줄은 연결돼 있어. 올라가지 않아도 돼. 첫 번째, 줄을 잡아야 돼. 두 번째, 끌어당겨야 돼. 그럼 다 해요. 줄을 찾고 잡고 당기면 돼요. 여기도 나름대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투하면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차원이에요.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제시하는 것은 분투하는 사람들, 세상과 맞짱 뜨는 사람들, 뭐 좋게 말하면 개척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개척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삶은 투쟁이다. 열정을 끌어올려라.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말아라. 불신해라. 적대적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주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부류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40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비관주의자들. 비관주의자들은 뭐예요? 예, 이렇게 체념하고 앉아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에 그냥 순응해서 떠밀려가는 거죠. 흐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떠내려가는 거. 아무 손을 쓸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시류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왔는데 여기에 내려왔는데 강물이 흘러 여기서 헤엄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힘을 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흐름을 어디를 가지고 가요? 유도전이를 타고 인생의 나락으로 흘러가게 만들죠. 펜듈럼의 유도전입니다. 비관주의자가 가는 길은 어떤 겁니까? 네,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것도 아니고 미끄럼틀 타고 제자리로 온 것도 아니고 이제 이 급류에 떠밀려서 원치 않는 낭떠러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관주의자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비관주의자 역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긴 거다. 이걸 보자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세상을 비관하는 그 생각, 그 감정, 마음, 영혼과 마음이 일치한 상태의 에너지가 강렬하게 가능태 공간을 적중시켰다. 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비관하는 만큼의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문한 현실이 오고 있다.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세상이 저를 내쳤고요. 세상이 저를 떠밀렸고요. 세상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가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정치가 그렇잖아요. 나라 국가가 그렇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급류에 떠내려가기로 작정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염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관적인 현실을 끌고 올 겁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맞짱 뜨는 거죠. 이 세상을 다 뜯어 고쳐야 돼. 투쟁 머리띠 두르고. 네. 그러나 그거 역시도 펜듈럼이 옳거니 하고 계속 좀비처럼 이용할 수 있는 좀비가 되는 길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투쟁해서 좀 좋아졌습니까? 뭐 얻은 것 같아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요. 가끔 한국 뉴스나 이런 걸 이렇게 챙겨 보는데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이 대선이 가까워 오면요, 이 흐름이 이제 좀 강렬해집니다. 이제 펜듈럼과의 전쟁이 극렬하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네. 스타로 아주 신났죠. 좋은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인기를 얻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기대를 얻으면서 또 힘도 얻었죠. 돈도 얻었죠. 그래서 아주 인생이 팔자가 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내려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미 펜듈럼이 내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아주 위험한 성공을 하고 불안한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스타를 여러분들이 우상화, 이상화, 외적 중요성을 높여서 추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 스타와 함께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펜듈럼의 스타를 너무 동경하지 마시고요. 이 펜듈럼의 스타처럼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펜듈럼의 스타가 됐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오래 안 가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무슨 권력을 얻은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저거 얼마 안 간다. 얼마 안 간다. 얼마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오래 가면 오래 가는 만큼 크게 바닥으로 내쳐질 거다. 그때 충격을 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몰라.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법칙, 트랜서핑의 원리를 알고 성공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펜듈럼의 규칙에 따라서 좀비처럼 성공하는 것과 펜듈럼의 스타로 등극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 가서 성공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1페이지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비관 속에서 모종의 가학 피학증적 즐거움을 느낀다. 그쵸? 비관주의자들도 나름대로 맛이 있다 그랬죠, 제가?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고통도 나름 즐거움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정신 차릴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냐,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냐, 아니면 나날이 나락으로 가고 있냐, 나날이 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네. 왜 방치하십니까? 그거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부모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제발. 만 20세 성인 됐으면 절대 부모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시면 여러분들은 나이 50, 60, 70대에서도 부모 탓하다가 죽는다니까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 책임입니다, 이제. 그걸 아셔야 인생이 변해요. 그걸 아셔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여기라도 올라가, 사다리라도 올라가. 그러다가 이게 아닌갑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일 힘이 있어야 다른 길을 찾고 여러분들이 떨어지면서 여긴 아닌갑다 하면서 다른 길을 찾는 거지, 여기에 근처도 안 가보고 비관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141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면 때로는 비관주의자도 우연히 행운의 물결을 타게 된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관주의자 그 관념, 그 신념을 벗어내지 못하면
행운이 와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복이 와도 걷어찬다니까요. 선물을 줘도 걷어차요. 기회를 줘도 걷어차요. 도망가요. 왜? 자긴 그럴 자격이 없다 이거야. 그럴 자신이 없다. 자긴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예.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행운은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파먹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파먹지 마세요. 어둠을 파먹는다고 어둠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불 꺼놓은 방에서 어둠을 헤쳐나간다고 어둠이 없어지냐고요. 어둠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불을 켜셔야죠, 불을. 불을 켜세요.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커튼을 여세요, 커튼을. 달빛이라도 비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둠을 파먹지 마세요. 어둠을 파먹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142페이지. 비관주의자로 하여금 자기 고문에서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떼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 경우는 다루기가 어렵다.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관념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걸 왜 붙들고 있었을까? 네. 바꾸기 전에는 힘들어요. 바꾸고 나면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스위치를 켜는 것만큼 간단하다. 그거 뭐예요? 선택을 하시라, 자꾸. 자꾸 안 해봤지만 해봐라. 느낌을 따르지 말고 일단 선택을 해봐라. 일단 움직여라. 해봐라.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해봐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일단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해봐라, 자꾸 해봐라. 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봐라. 네. 근데 그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돕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강력한 충격요법을 쓰기도 하죠. 일단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에 반전이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이 나름대로 비관주의자가 이렇게 털썩 앉아 있는 건요. 이 안에서 나름대로 그걸 먹고 있는 거거든요. 어둠을 파먹고 있는 거거든요.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극단으로 몰아버리면 이 나름대로 비관주의자로서의 안주하는 삶조차 불안해질 때가 있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상황. 네. 그때 이제 정신에서 깨어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극심한 환경이 올 때는 그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두저도 아닌 상태에서 이 비관주의자의 늪에 빠져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극한 상황에 떠밀려서 정신 차리게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이 역설적인 광경을 보라. 비관주의자는 무력해 보이지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비관주의자는 실제로 선택을 하고 있고 세상은 실제로 그를 마중 나와서 맞이한다. 바로 여러분들의 비관주의자로서의 비관적인 생각과 감정, 그 완전한 일치 상태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현실을 그대로 불러오는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143페이지 갈게요. 비관적인 기분이 끈질기게 오래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 여기서부터 뭐냐면 비관주의자의 일종의 역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태내에서부터 우리는 고통을 받으면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바딤젤란드는 병원에서 임산부가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병원 환경이 굉장히 태아로부터 편안했던 태내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불안을 야기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출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소중히 다루려고 하는 관점이 좀 여기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에 듭니다. 이 견해는. 어쨌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포를 경험하면서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심리학에서도 이 태내 환경을 중요시 하죠. 여성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임신했을 때
어머니의 불안, 어머니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아이한테 전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원망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뭐 어머니가 넌 원래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아이였어. 원래 아들인 줄 알고 낳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아이였나 봐 이렇게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가 또 얘기하지만 만 20세 성인이 됐으면 원망하지 말으셔야 돼요. 원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스로 펜듈럼의 굴레에 들어가겠다고 계약서를 쓰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벗어날 힘이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43페이지는 이제 그 태내 환경 그리고 출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비관주의자가 되어가는 시스템적으로 펜듈럼의 프로그래밍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러한 의료 시스템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조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장애물을 기어오르지도 않고 순조로운 길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성을 내려놓고 의식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는 거겠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좀 어려운 과업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중요성에서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불안한 마음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의도의 조율을 하는 것, 비관주의자의 의도에서 낙관주의자의 의도, 트랜스퍼의 의도로 전환하는 방법은 중요성이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게임입니다. 게임. 펜듈럼의 게임. 그리고 플러스 중요성 찾기 게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나온 내용을. 네. 게임으로 대해라. 게임으로 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일로 하는 거죠. 일로 하는 게 뭡니까?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게 중요성 들어가는 거죠. 중요성을 낮추려고 애를 쓰니 중요성을 낮추려는 중요성이 들어가서 더 안 되더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의도의 조율을 하라고 해서 의도를 조율하려고 애쓰니까 의도의 조율이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게임식으로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펜듈럼의 게임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펜듈럼의 게임이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펜듈럼 찾기 게임. 게임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펜듈럼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포획되지 않고 벗어나고 통과시키면 펜듈럼이 나를 건드리려고 했던 에너지가 고스란히 누구게 돼요? 내게 되죠. 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면 에너지 뺏기고 안 지면 에너지가 내게 되고 네, 에너지가 내게 되면 제 에너지를 뺏어온 거고 그럼 걔는 사라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게임이에요. 게임. 펜듈럼의 게임을 즐기셔라. 어디에 펜듈럼이 들어있고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떻게 들어있는지 찾아서 통과시켜라. 휘둘리지 말고 알아차리고 옳거니 이놈의 펜듈럼아 내가 너한테 안 넘어간다. 웃어주면서 무시해버려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에너지가 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 펜듈럼은 항상 중요성 안이 들어있다. 펜듈럼이 있는 곳에 중요성이 들어있다. 내적 중요성이든 외적 중요성이든 들어있다. 그러면 펜듈럼을 찾은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성을 찾아내면 그리고 그것을 인식을 하고 아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순간 게임에서 나는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게임을 즐겨라. 펜듈럼을 찾고 펜듈럼 안에 들어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이 뭔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을 해라. 그 순간 뚝 떨어질 거다. 뚝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돼요? 펜듈럼의 힘을 잃고 사라진다. 환경이 바뀐다. 애쓰지 않았는데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멀어진다. 애쓰지 않았는데 나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풀에 떨어져 나가더라. 힘들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불리하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역전되더라. 힘들이지 않았더니 중요성을 낮췄더니 펜듈럼이 나가 떨어지더라. 아하 이게 펜듈럼 게임이구나 옳거니 하면 그 에너지가 내게 되고 다음에 더 힘을 얻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게임을 하세요. 게임. 게임은 뭐예요? 즐기라고 하는 거죠. 게임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깨면 돼요. 다시 동전 넣고 다시 게임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게임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게임식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게임에서는 내가 몇 번 져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거든. 게임이에요, 그게. 게임. 그러니까 너무 힘주지 말고 너무 삶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유쾌하게, 즐겁게 게임식으로 펜듈럼을 찾고 중요성을 찾고 통과시키는 연습을 하시라. 예, 이게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볼틱체로 나온 거 읽어볼게요. 시나리오에서 비관적으로 보이는 변화를 낙관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를 의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나오는 팁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펜듈럼 찾기 게임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타프티를 읽으신 분은 개념을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유용함 찾기라고 있어요. 유용함 찾기. 이게 뭐냐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또는 뭐 실패한 상황, 아니면 불리한 상황, 안 좋은 일, 나쁜 현실, 이런 게 펼쳐졌을 때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유용함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아무리 손실과 손해를 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유용함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서 이득이 되는 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이익이 되는 걸 얻어내란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반면교사 삼기라고 그랬죠. 반면교사 삼기. 네.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교훈을 얻는 거죠.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철저히 배우는 거죠. 그러면 유용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리한 환경에 내가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유리한 환경을 거기서 찾아내세요. 제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자잘한 것부터 해보십시오. 자잘한 것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이제 워크숍 진행을 해요. 워크숍 진행을 하는데 현실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워크숍 때 조를 만들어줘요. 조를. 그러면 어떤 조는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한 조가 됐어. 그리고 여기에 훌륭한 리더들도 많아. 잘 똑똑한 애들도 많아. 그러면 그 조는 잘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어떤 조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남 눈치 보고 말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인 조가 어떻게 형성이 됐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걸 이제 A, B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사람들이 모인 조가 잘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B는 뭐냐면 B의 특징은 서로 자기가 이 환경을, 이 조를 통제할 수 없고 여기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존적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 우리 조 망했다.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저에게 어떤 조가 주어졌어요.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소극적인 사람들이 다 몰렸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자기 조로 가져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제 떨거지들, 그런 사람들만 다 저에게 왔어. 저는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그 의식의 방향을 딱 바꿔주면요, 엄청난 잠재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조가 오히려 더 잘 조화가 될 수 있어요. 이 조는 서로 자기 의견 말하다가 충돌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더 빨리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의도를 잘 조율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 조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가능성을 오히려 딱 띄워버리는 거죠. 훨씬 잘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걸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환경에서도 유용함을 찾고 유리한 걸 찾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나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의도를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짜 성공의 물결을 올라탈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급류가 오든 파도가 오든 폭풍우가 오든 간에 계속 그걸 올라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실패를 일으키려는 환경이 와도 계속 앞으로 나가게 돼요. 역풍이 오면 더 나가게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용함 찾기입니다. 이 타프티 개념으로 유용함 찾기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비관주의자 중에 가장 밑바닥의 생각이 뭐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잖아요.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럴 때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요거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래, 이거는 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니? 그랬더니 이거 못하겠어. 근데 이 정도는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해봤더니 요거는 되네.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 예, 그 다음 단계 요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보니까 되네.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자,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해봤더니 돼. 나도 되네. 그 다음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네. 그러면 나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건 한번 해볼 거야. 되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자, 이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단계로. 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단계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용함 찾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관을 긍정으로, 낙관으로 조금씩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낙관주의자라고 부를 수 없을지언정 낙관을 지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태생적으로 좀 이렇게 무거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낙관적인 것을 지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요. 굉장히 현실 지향적이면서 낙관을 지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용함 찾기 이거를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리한 걸 자꾸 찾아내고 유리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걸 자꾸 하셔야 돼요. 148페이지입니다. 이 게임의 시작부터 예컨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지켜보는 자를 일깨워서 감시하게 하라. 자, 이건 뭐냐면 눈 뜨면서부터 여러분들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 떠서부터 게임이 시작됩니다. 짜증이 막 밀려오죠. 비관주의자들. 눈 뜨면 짜증이 밀려오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짜증은 어디서 오는 건가? 네. 나는 눈 뜨면 새롭게 부팅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부팅을 하는데 악성 프로그램은 다 지우셨죠? 근데 왜 또 집어냈냐고요. 잠잘 때는 로그아웃을 하는 거예요. 로그아웃 하면서 잠을 자는 과정은 뭡니까? 네, 바이러스가 다 잡아먹히고 새롭게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딱 부팅했는데 스스로 뭐예요? 악성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어제 그 프로그램을 자꾸 또 쓰냐고요. 다 프로그래밍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부팅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부팅해서 뭐 먼저 해야 돼요? 짜증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으세요. 의도적으로.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예. 기분 좋게 시작한다. 이거 어려울 거예요. 비관주의자는. 그냥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라는 것도 기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입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 입꼬리를 올리면서 시작하자.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면서 시작하자. 아침부터. 몇 초간, 딱 30초간. 그리고 기왕 할 수 있는 거 하하하 한번 소리를 내보자.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입꼬리 올리면서 하하하 거울 보면서 시작하면서 하자. 박수도 한번 쳐볼까? 박수 치면서 하하하. 자, 이렇게 시작하자. 아침에 이렇게 부팅을 하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침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그러지 않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를 먹고 시작하게 되면은 짜증을 먹고 시작하면은 짜증이 짜증을 부르고 짜증이 짜증을 불러서 하루 종일 잡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잡치면 오늘 하루 망했다 하면서 스스로 잡치게 돼요. 이게 비관주의자가 빨리 그 길을 가는 비결이죠. 그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조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조율해 나가시고 잠잘 때 잠을 자면서 로그아웃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롭게 부팅을 한다. 이 생각으로 그냥 다 지우고 주무시면 됩니다. 중간에 읽어볼게요. 상황 통제하기를 사양하면 오히려 통제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통제력은 가능태의 흐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흐름을 타고 가기 위해서 발휘될 것이다. 조율의 비밀은 소나귀의 힘을 빼면서 동시에 상황을 장악하는 데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도의 조율의 비결은 뭐냐? 중요성 낮추고 뭐 펜듈럼 게임하고 유용함 찾고 이런 얘기 하죠. 더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을 빼시면 힘이 솟습니다. 힘을 빼면 힘을 솟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애써서 운전하려고 하는 힘을 빼고 여러분들이 손을 놨더니 뭐예요? 가장 최적화된 길로 자율주행차가 여러분들을 안내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힘이고 외부 의도와 조율을 하는 비결이에요. 내부 의도의 힘을
빼십시오. 중요성을 내려놓으십시오. 경계하던 거, 잔뜩 힘이 들어간 거 내려놓으십시오. 외부를 향해서 잔뜩 긴장하고 경계하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변화된 환경, 새로운 환경, 뜻하지 않은 환경이 왔다고 해서 잔뜩 긴장하고 저항하고 방어하고 도망가고 하지 마십시오. 밀쳐내지 마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그냥 내려놔 보세요. 내려놔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이건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번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힘을 사용해서 멈출 수 있어요. 워낙 그건 전문가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번 내려놔 봐라. 한번 허용해 봐라. 한번 우연으로 온 환경일지라도 뜻하지 않은 환경이 나에게 펼쳐졌을지라도 계획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잠시 어떤 일인가 한번 지켜봐라. 이건 무슨 일인가? 이 사람은 오늘 왜 나한테 연락이 왔나?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오늘 이런 얘기를 하나? 오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펼쳐졌나? 그냥 한번 열어놔 봐라. 한번 한 걸음 나아가 봐라. 한번 참여해 봐라. 한번 시도해 봐라. 한번 가 봐라. 아니면 멈출 수 있으니까. 해봐라 한번. 힘을 빼봐라. 힘을 뺐더니 몸이 뜨네. 날아가네. 힘을 뺐더니 슈퍼맨처럼 그냥 하늘을 날아가네. 힘을 뺐더니 더 빨리 날아가네. 힘을 뺐더니 더 균형이 잡히네. 이게 외부 의도와 조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결국 당신은 그저 문제를 피해서 만사가 순조롭게끔 살고 싶다. 조율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외부 의도로서 일에 영향을 미치고 애쓰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 오른쪽 읽어볼게요. 조율은 연습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율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항상 이 능력을 키우고 완성시켜 가야 한다. 지켜보는 자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게임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 조율은 가능태 공간 속을 움직여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이 뭐예요? 몸을 사용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에 이 조율의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중요성 낮추기 게임, 펜듈럼 찾기 게임, 유용성 찾기 게임 하십시오. 어떤 불리한 상황, 손해보는 상황에 가서도 나한테 유리한 것을 찾아내십시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셨습니까? 정신적으로 얻을 걸 얻어가십시오. 배울 걸 배워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십시오. 연습하셔야 됩니다. 몸을 사용해서 실천하셔야 돼요. 방구석에 앉아서 4년 방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행동으로 적용을 해보십시오. 함께 가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만 실천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이 필요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십시오. 이것을 하셔야 트랜서핑에 감이 오게 됩니다. 그 감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그 감을 익히는 것은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감을 익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감을 익혀 나갈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나가십시오.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들은 인생 트랙을 전환하게 될 겁니다. 그 감을 점점 쌓아 나가신 분들은 이거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큰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의도의 조율 얘기에서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인데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이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트랜서핑 강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